자, 폭포 한번 해봅시다. 폭포, 다행히 연이 좀 끊어져 있네요. 근데 폭포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공부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처음 보는 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아까 했던 개념책에 지금 세우러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한번 끌어와 봅시다. 알겠죠? 내용 읽어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폭포라는 시는 일단 감정 나오나요, 여기서? 하자가 무슨 감정을, 정서를 표현했나?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김수영 시인이 또 모더니즘 계열의 또 시인으로서 정서가 표현 안 된 시들은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1년이네요. 1년이 한 줄밖에 없네. 폭포는 고든 절벽은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고든 절벽, 아주 똑바른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폭포가 그냥 콱콱콱 떨어지는 느낌이겠네요. 네. 폭포가 떨어지는 느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밖에 없잖아요. 규정할 수 없는 물결, 규정이라는 단어는 뭐죠? 뭔가 정한다는 거죠. 뭔가 정할 수 없는 물결. 폭포가 떨어질 때 그 생각해봐.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방향성은 이렇게 하강으로 잡혀 있지만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줄기가 또는 물보로 확 튀잖아요. 그런 물결을 얘기하나 봐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는데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요. 계절, 주야 가리지 않고, 주야라는 단어는 밤낮이죠. 밤낮을 가리지도 않고요. 요 고매한 정신이라는 잠깐 단어는 몰라도 쉴 사이 없이 떨어진대요. 그래,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고매하다라는 단어는 뭐죠? 고매하다. 집중하다. 응? 고매하다. 고매한 정신, 무슨 정신일까?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무슨 정신일까? 고매하다. 모르는 단어는 항상 사전. 이런 느낌,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자질, 높고 빼어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높은 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높은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집니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시간적 배경이네요.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폭포 계속 떨어진대. 금자나 꽃이에요. 아까 잠깐 화면에서 비춰졌는지 모르겠는데, 요 꽃 나와라. 요렇게 생긴 꽃이 금잔화예요. 그냥 꽃이기 꽃구나, 노란색 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가, 사람이 사는 집이죠. 그런 것도 없는 밤이 되면은 고든 소리를 내면서 폭포 계속 떨어진대요. 고든 소리는 소리고요. 고든 소리는 고은 소리를 부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나타는 게으르다, 나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나타, 나태 똑같이 써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집니다. 높이도 폭도 없다. 앞에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럼 결국 이거 폭포가 떨어진다, 폭포의 물결이 떨어진다, 얘는 거침없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 내용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거. 그때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넣어주면 이것이 해결되겠죠. 자, 이때 김수영 시인이 이분은 이제 4.19 혁명을 좀 느꼈나 봐요. 4.19 혁명, 이승만 독재 정권을 통해서 4.19 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는데, 독재 정권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독재 정권은 우리 이승만 독재 정권도 있고 박정희 독재 정권도 있고 전두환 독재 정권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느끼다 보니까 독재 정권이란 거는 뭐가 없는 어떤 민주주의가 허락되지 않는 이런 시대 상황인 거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폭포가 계속 떨어진대요. 폭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는 받아줄 수 있을까? 폭포가 떨어진다. 폭포는 쉴 새 없이 떨어지고요. 고든 소리를 낸다. 폭포는 그러니까 고든 소리, 곧은이라는 이런 아주 좋은 관용어가 앞에 쓰이면서 올바른 소리겠죠. 지금 시어의 의미 계속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낸다. 폭포는 올바른 소리를 내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시대 상황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는 건 뭘까?
응? 시위? 맞아요. 이 독재 정권에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그쵸? 이런 상황 속에서 저항하는 소리일 거예요. 시위일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우리가 시대 배경을 좀 넣으니까 이 시의 어떤 구조라던가 의미가 조금 더 해소가 되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 고든 소리 폭포는 저항이라는 내용을 좀 잡아서 보면 폭포는 저항하는 이런 모습들은 고든 절벽은 무서운 기색도 없이 저항을 아주 저항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규정할 수 없는 폭포의 물결이에요. 이 저항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나 봐.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없나 봐요.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 없이 그냥 이 독재 정권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항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잘못된 현실에 대한 저항인 거죠.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항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현실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높은 정신처럼 계속 떨어진다. 저항의 정신을 높다라고 고매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금자나 이런 꽃도 안 보이고 인가도 안 보이는데 그럼 꽃도 안 보이고 인가도 안 보인다라는 건 둘째 치더라도 밤이라고 했네요. 어떤 속성? 밤에 깜깜하고 부정적인 속성이겠죠. 그러니까 이 밤은 부정적인 상황이겠네. 부정적 상황이 되면 부정적 시대가 되면 고든 소리를 더 낸대요. 올바른 소리, 저항의 소리를 더 낸대요. 그러면 자, 금자나와 인가가 보이지 않는 부정적이니까 얘네들의 속성은 좀 좋은 느낌이겠죠. 금자나는 아까 봤던 꽃처럼 어떤 희망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상징을 담을 수 있고요. 인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안 보인대요. 무슨 느낌이 없을까? 사람들이 사는 집이 없어. 응? 사람들이 어떤 뭐 유대감이라던가 어떤 인기척 이런 것들이니까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뭐 인간적인 삶, 평화로운 삶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은 한 단어로 한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비유라고 하면은 이건 1대1 대응이거든요. A는 B이다. A처럼 B, A와 같은 B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지만 상징이 쓰이는 순간 다양한 의미를 그 시어에 넣기 때문에 금자나는 희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소망일 수도 있고요. 어떤 꿈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적용해주면 되겠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예요. 저항하는 소리는 소리고요. 이 소리는 또 고든 소리를 부른대요. 저항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또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선구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대요. 소리는. 선구자라는 단어 알아요? 선두주자. 응?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요. 어떤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기 때문에 나태와 안정. 안정이란 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는 안 좋게 쓰였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싸우는 폭포의 정신, 저항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시인 거죠. 주제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 좀 어려운데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시어를 해석하는 순간 이 시 폭포라는 시가 이제 떠올릴 거예요. 폭포는 시대적 배경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죠. 부정적 현실에 맞서서 싸우는 저항의 소리구나 라는 내용이 쭉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하나만 좀 첨언을 하자면, 자, 나태와 안정이라는 거, 나태라는 건 게으름이겠지만, 왜 안정이라는 단어까지 뒤집어 넣어야 될까? 안정이면은 좀 평온하고 그런 거. 평온한 거를 우리가, 사람들은, 평온하거나 또는 이렇게 큰 변화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소시민적 태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소시민적 태도에서 소시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 소자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를 텐데 소자가 소박한 시민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소박하지 않아요. 이 소는 작은 시민이라는 의미인데 작다라는 게 이렇게 하면 돼요. 소극적이다.
소극적 시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변화를 즐겨하지 않고요. 그냥 내 삶에 안주하려는, 그래서 나태에 빠지기도 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태도예요. 독재 정권에서 그런 태도는 맞지 않겠죠. 그거에 저항해야 되는 태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소시민적 태도는 여기서 뒤집어 놔야 되는 그런 태도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소시민적 태도는 약간 소극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표현상의 특징 찾으러 갑시다. 표현상의 특징.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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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의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또 하강의 이미지가 잡히네. 근데 하강의 이미지가 잡히는데 이 시는 이상하게 분위기가 처지는 느낌은 아니죠. 네. 그런 효과까지 생각하니까 보통 하강의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느낌인데 이 시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히려 맹렬하게 떨어지는 이런 폭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폭포는 무서운 기색,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죠. 폭포가 무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죠. 자, 감정이라던가 의도, 목적이 드러나는 거면은 무생물을 감정이나 목적, 의도를 가진 존재로서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의인화.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뭐 지규법도 계속 쓰였고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저항한다 라는 의미일 거고요.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곧은 소리. 여기서 요거 행간걸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 행간걸침인데 원래 고든 소리가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되는데 고든 하고 끊는 다음에 소리를 부른다 라고 해서 이 행간걸침이 갖는 효과는 독자의 호흡을 뺏는 거예요. 독자의 리듬감을 좀 뺏으면서 좀 강조해 주려는 효과예요. 우리 느낌의 그 노래, 이게 대중가요라든가 노래 보면 엇박자 느낌 있죠. 한 박자 막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이런 노래들. 그런 노래의 느낌이 여기서 행간걸침으로 나타나요, 시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목을 잡는 거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또 지규법을 통해서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 완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떨어지는 동적인 이미지를 계속 잡아주면 되겠죠. 높이도 폭도 없이 라고 해서 어떤 자유롭게 저항의 이런 자유로운 속성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립되고 있네요. 시어의 대립, 고든 소리, 고매한 정신. 얘는 소시민적 태도인 나타, 안정과 대립이 일어나는 이런 소재, 시어의 의미까지. 자, 여기는 고든 소리, 고매한 정신은 부정적 형식에 대항, 저항하는 태도고요. 나타와 안정은 안주하려는 태도예요. 다른 말로 소시민적 태도.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시어가 이렇게 좀 변주되면서 반복되면서 떨어진다. 이 단어들이 반복되니까 반복법을 통해서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강조. 이 부분은 강조죠. 떨어진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을까? 폭포의 속성. 자, 그럼 폭포의 속성은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의지,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의지 강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항해야 돼. 물론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가 반복되니까 운율 형성도 맞아요. 운율도 형성되네.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의지 강조로 서술하시면 돼요. 떨어진다의 반복을 통해서 갖는 효과를 쓰세요. 운율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하나, 내용에서는 의지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 자, 여기까지 김수영의 폭포였고요. 자, 이어서 밑에 이영기의 폭포로 갑시다. 자, 이영기의 폭포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영기의 폭포는 김수영의 폭포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또 고맙게도 연이 다 구분되었으니까 그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시가 쉽게 익히진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되게 감추어 놓은 것도 많은 것 같고 그거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서 해석하면서 봅시다. 제목 자체가 이제 폭포니까 뭔가 폭포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1년이 무슨 내용인지 잘 잡혔어요?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려친 시퍼런 칼 자국을 아는가? 여기서 뭐가 폭포가 뭘까요? 여기서는 시퍼런 칼자국. 폭포가 시퍼런 팔자국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폭포는 등판에 허리까지 길게 내리쳐진 칼자국이래요. 폭포는 어디서 주로 내려요? 벼랑.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마치 나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쭉 그려진 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그려진 칼자국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폭포의 존재를 칼자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부터 섬뜩하죠.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등판은 뭘 의미한 거야? 진짜 그 사람들의 등판에다가 이렇게 폭포를 달고 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기서 요거는 그냥 미리 얘기하면 요 폭포가 떨어지는 어떤 산의 모습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산에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그것을 시퍼런 칼자국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 이 나의 등판이 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산이 말하고 있네. 의법도 잡으면 돼요.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산이 자신의 있는 폭포, 자신의 그 산 속에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폭포의 모습을 시퍼런 칼자국이다라고 되게 섬뜩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이 시에 투영된 어떤 인식론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시의 인식론은 어떤 실존주의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다라는 관념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이지라는 인식이 이 시에 전반적으로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존재 자체도 칼자국으로 아주 고통으로 인식을 하는 이 화자의 투영된 정서예요. 질주하는 전율과 폭포가 확 떨어질 때 질주한다라고 하죠. 전율 끝에 폭포가 확 떨어져서 요 끝에 떨어질 때 단말마 숨이 끊어질 때 이 고통, 폭포가 떨어져서 여기서 숨이 끊어질 때 단 고통을 느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벼랑이 요 폭포가 떨어지는 요 벼랑 위에서는 사실 벼랑이 이렇게 직립된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그 위에 다시 벼랑을 솟는다. 폭포가 떨어지는 요 모습. 요게 또 다시 한번 벼랑이 솟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요 모습, 벼랑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삶은 고통이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하게끔 아주 힘든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명확하게 해석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상징도 많고요. 해석도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니까. 그대는 아는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석탄기의 종말은, 석탄기는 옛날 그 고생대 시절인데 이것도 찾아봐야 돼. 석탄기가 언제인지. 근데 석탄기가 언제가 나오면 이제 파충류라던가 곤충류가 서서히 등장하는 시기라고 과학 시간에 나온대요.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자, 장수 잠자리가 높이 날면 안 되나? 근데 얘가 꼭 추락했다고 쓰니까 어떤 생존하는 실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고통스러운 인식을 지금 표현하면서 장수 잠자리는 날개를 가진 장수 잠자리가 아주 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필연적으로 석탄기가 종말되죠. 우리는 이미 과학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고생대, 신생대가 다 종말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마리의 장수 잠자리는 얘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아서 추락할 거야. 그렇게 한 마리가 장수 잠자리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았지만 걔가 결국에는 종말을 맞았던 거 아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당연히 우리 알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통해서 인간은 삶이 고통이야. 결국 추락할 것도 알면서 또 다시 날아오르려고 하잖아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자멸이래요. 자멸이란 단어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 자멸, 그렇죠. 스스로 멸망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래. 이 표현법이 좀 이상하네.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역설법이에요.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자랑할 게 자기가 멸망한 것밖에 없대요. 여기서 이제 역설 부분이 나오죠. 자랑이라는 소재와 자멸이라는 소재가 서로 모순이 일어나면서 나의 자랑, 산이 자랑할 것은 내가 자멸할 게 없어. 요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또 자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멸하는 모습. 무수한 보관들이 이때 복안이란 단어는 뭐죠? 응? 겹눈 맞아요. 요 무수한 수정체들 우리 앞에서 혹시 잠자리 생각하면은 잠자리에 눈이 몇 개 있다고요? 아주 많다라고 배웠죠. 그런 보관들이 한 번에 박살나는 맹목에 물보라. 맹목이란 거는 뭐 다양하게 안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맹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안 보이듯이 그냥 물보라 확 떨어지는 느낌이죠. 굳이 이미지를 생각하자면 우리 앞에서 김수영의 폭포에서 규정할 수 없는 물결 이런 정도 느낌, 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요 정도의 느낌으로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박살나는 맹목의 물모라가 떨어지면서 이 수정체들 여러 가지 눈들이 한꺼번에 박살을 낸대요. 그러면 잠깐만 이제 여기서 이 수정체, 눈이죠. 눈에 있는 수정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이거는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보관들 수정체 여러 가지 그 겹눈들이 박살 나버린대요. 그렇게 폭포가 떨어지면서 그걸 다 깨버린대요. 무슨 의미일까? 눈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는 바라보겠죠. 눈이라는 속성은 이거는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참고로 해도 괜찮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 보관, 겹눈, 무수한 수정체들 우리는 눈으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뭐도 생기냐면 욕심도 생길 거고 시기와 질투도 생길 거고 부러움도 생길 거고 그런 시각적인 보관을 통해서 무수한 수정체들 바라보는 그런 대상들을 뭐가 깨버린다고요? 폭포가 깨버린다고요. 왜? 폭포는 고통이니까. 고통으로 삶을 인식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쳐다봐도 다양하게 생각해도 결국 폭포로 우리는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결국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그 내용으로 연결시켜주면 조금 해석이 좀 수월할 거예요. 자, 마지막은 수미상관이 일어났죠. 이 부분 이렇게 수미상관이 일어나면서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이건 좀 바뀌었네, 그쵸? 원래는 시퍼런 칼자국이 폭포였다면서요. 근데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요 빗줄기가 이 영영 부분, 이 칼자국을 아는가? 그러면 이제 요 시퍼런 빗줄기는 폭포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니까 여기에서 이 빗줄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요 빗줄기 어떤 시퍼렇다라는 건 진한 느낌이죠. 진하게 살아온 2억 년 묵은 나의 힘든 삶,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형상화시켜주는 단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치열한 삶 정도로 현실의 이런 고통들이 나는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어 라는 거. 근데 결국 그거는 나의 칼자국으로 남았어, 고통으로 남았어, 상처로 남았어. 그것을 아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문형으로 끝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산에게 있어서는 이 폭포가 어떤 우리 폭포를 보면서 와 되게 좋다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되게 고통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아주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다소 주제가 좀 무거운 그런 시죠. 연결됐나요? 혹시? 그래서 요 시는 주제를 그냥 제가 요 시 주제 찾기 좀 힘드니까 얘기할게요. 그냥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 또는 실존에 대한 요 정도로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지금 이런 태도들밖에 안 나왔잖아요. 어떤 존재를 계속 비극적으로만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 정도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폭포 2편 얘기를 해봤네요.